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매남입니다. 최근 소형 SUV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핫한 모델 중 하나가 XM3라고 할 수 있죠.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계약 2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니 온라인상의 관심과 인기를 실제 판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XM3는 인기 있는 많은 경쟁 차량들을 제치고 자기만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치열한 시장에 또 하나의 신차가 등장합니다. 바로 르노의 2세대 캡처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던 QM3의 신모델이죠. 같은 집안에서 탄생하여 같은 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만큼 집안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히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면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베스트셀링 모델인 만큼 2세대 캡처 또한 칼을 갈고 세단장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출시가 임박한 2세대 캡처는 XM3와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XM3와 캡처의 다른 점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젤 엔진의 적용입니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2세대 캡처 디젤의 연비가 발표되었죠. 캡처 디젤의 연비는 복합 연비 17.7km로 소형 SUV 디젤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 연비 16.7, 고속 연비 19.1로 인증 연비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토스 디젤의 경우 16인치 휠을 적용했을 때 복합 연비 17.6km, 도심 연비 16.7, 고속 연비 18.7로 0.1에서 0.4 정도 열세이지만 캡처와 같은 17인치 휠 기준으로 연비를 비교했을 때는 복합 연비 17km, 도심 연비 16.2, 고속 연비 18.1로 0.5에서 최대 1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국내 판매되었던 1세대 QM3 디젤이 실연비가 높기로 유명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2세대 캡처 또한 상당히 높은 실연비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젤 엔진의 스펙을 잠시 보시면 출력 116마력, 토크 26.5kgps로 저마력 버전을 출시했던 1세대와 달리 충분한 동력 성능으로 7단 듀얼 클러치와 매칭되어 좀 더 준수한 달리기 성능과 좋은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르노 차량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중 유류비 절감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XM3 가솔린 대신 캡처 디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판매되는 2세대 캡처의 새로운 점은 가솔린 엔진도 도입하였다는 점인데요. 기존 1세대 QM3는 유럽에서는 가솔린 라인업이 있었지만 국내에는 디젤 엔진 한 가지만 판매해서 아쉬움을 주었었죠. 이번에는 XM3와 같은 파워트레인인 1.3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조합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엔진 출력과 토크는 각각 152마력, 26토크로 XM3와 동일하며 연비의 경우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7인치 휠 기준 복합연비 13.5, 도심연비 12.1, 고속연비 15.5로 XM3가 동일한 17인치 휠 기준 복합연비 13.7, 도심연비 12.2, 고속연비 16.1로 복합연비 0.2, 도심연비 0.1, 고속연비 0.6 더 좋습니다. XM3와 같은 가솔린 엔진의 도입으로 XM3와 캡처 사이에서 고민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XM3와 캡처의 다른 점 두 번째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즉 전자식 기어의 적용입니다. 전자식 기어의 경우 기계식이 아닌 변속 조작부에서 디지털 신호를 보내 기어가 변속되는 만큼 기어 조작부의 다양한 디자인과 부피의 절감으로 다양한 배치를 할 수 있고 남는 부분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의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기계식 기어 대비 조작감도 부드럽죠. 르노 캡처의 경우 작지만 한 손에 쥐기 편한 형태의 기어봉 타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중립 위치에서 위로 밀면 후진,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드라이브 신호가 입력되고 전자식 기어이기 때문에 기어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파킹 버튼은 기어 하단부에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암레스트에 팔을 걸치고 조작하기 용이하도록 암레스트와 연장선상의 높이에 전자식 기어를 배치하였고 전자식 기어의 작은 부피로 인해 하단부에 넓은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기어부가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되어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이색적이고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어부를 둘러싼 마감부를 대시보드 중단부와 같이 컬러 변경을 할 수 있는 옵션도 두어 기호에 맞는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캡처 또한 전자식 기어봉 외에도 XM3와 같은 일반 기어봉 타입도 적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유럽에서처럼 상급 모델에만 전자식 기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식 기어 적용 시 그만큼 가격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XM3와 캡처의 다른 점 세 번째는 트렁크 확장 방식의 차이입니다. XM3의 경우 쿠페형 스타일로 인해 트렁크 용량이 적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생기지만 동급 최대 전장으로 인해 우선 트렁크의 길이가 경쟁 모델들보다 긴 편이며 더블 트렁크 플로어를 통해 기본 485리터 용량을 513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하단에 숨어있는 매직 스페이스를 활용해 28리터의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점이 재미있고 실용적이죠. 르노 캡처의 경우 트렁크 공간은 기본 422리터입니다. XM3보다 전장이 짧은 만큼 XM3 대비 트렁크 공간이 열세입니다. 다만 캡처에도 트렁크 공간을 확장하는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2열 슬라이딩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1세대에도 적용이 되었던 기능인데요. 2세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의 조절을 위해 2열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는 중형, 대형급 SUV들과는 다르게 캡처의 2열 슬라이딩 기능은 트렁크 공간을 가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치를 열고 트렁크 부분에서 2열 시트를 앞으로 슬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2열을 폴딩하는 기능은 소형 SUV에 모두 적용되어 있지만 캡처의 경우는 간단히 앞으로 밀어 트렁크를 확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열을 슬라이딩 시켜 확장 시 트렁크 공간은 422리터에서 536리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소하지만 경쟁 차이는 없는 기능입니다. 확장 시 XM3에 견줄만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는 점은 실용적이지만 2열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점은 단점입니다. XM3와 캡처의 다른 점 네 번째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색상의 다양화와 고급화 트림인 이니셜 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XM3의 경우 유니크한 쿠페형 스타일, 좋은 가격 구성, 높은 연비, 넓은 트렁크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외장 색상과 내장 색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하고자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색상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성 강한 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만큼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캡처의 경우는 1세대 QM3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컬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 색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 출시된 색상을 보면 레드, 블루, 오렌지, 그레이 등 다양한 차체 색상과 화이트, 실버, 블랙 등 다양한 루프 색상 조합으로 XM3 대비 다채로운 외장 색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도 XM3의 경우 블랙 내장 한 가지만 있는 점이 아쉬운데요. 캡처의 경우는 블랙 내장을 기본으로 포인트 컬러로 오렌지 컬러가 적용된 인테리어도 있고 화이트 크림 내장이 적용된 이니셜 파리 버전의 내장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어디까지 도입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수입되는 모델인 만큼 XM3 대비 좀 더 다양한 외장 컬러와 내장 컬러 조합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르노의 고급화 트림인 이니셜 파리 버전 또한 존재하는 점도 XM3와 다릅니다. 이니셜 파리 고유의 외장 컬러 조합도 갖추고 있고 에펠탑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 전용 휠 디자인, 고급화된 내장을 갖추고 있어 선택권이 다양합니다. 물론 향후 XM3에도 연식 변경 등 부분 변경을 통해 다양한 실내 색상과 이니셜 파리의 한국화 버전인 프리미에르 트림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인기 모델인 QM6의 경우도 출시 초기에는 없던 프리미에르 모델이 추가된 점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내 생산되는 XM3는 르노 삼성의 마크로 판매되고 있고 수입 판매되는 캡처는 르노 로고의 글로벌 네이밍을 적용한 점이 다르죠. 어떠신가요? 오늘은 르노 캡처와 XM3에 대해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집안 싸움이 예상되지만 르노로서는 즐거운 고민일 것이고 경쟁사로서는 르노의 투트랙 전략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준 XM3와 달리 캡처의 경우 현지 가격이 높다는 점인데요. 수입 모델이지만 XM3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판매 정책이 캡처에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공단의 공식 연비가 등록되고 표기되어 있는 출시 예정일이 지난 만큼 캡처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M3에 이은 또 한 번의 히트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형 캡처, XM3 등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